안녕하십니까. 빛거울 전기학원의 신미정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자 파트 공부했는데 저번 강의에는 저희가 타여자 공부를 자세히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타여자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대되는 성향 가지고 있는 녀석 있죠?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여자라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여자는 스스로 자자죠. 지가 지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발전기라고 해서 우리가 자여자라고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의 정의는 뭐라고 한다? 자속이 발생된 상태를 우리가 여자됐다 그런다 말씀드렸죠. 그때 이 자여자는 크게 우리가 몇 가지로 쪼개진다고 했죠? 세 가지로 쪼개진다고 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 있죠 여러분들? 분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직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물론 이 복권에서도 내분권, 외분권으로 쪼개집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여자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여러분들 분권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좀 분권에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분권 공부를 먼저 할 거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분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일단 분권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자와 계자가 무슨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병렬로 되어 있다고 제가 여자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죠. 얘가 병렬이 어떻게 되어 있냐. 실제 이 계자를 보시게 되면 이 계자에 이렇게 N극과 S극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일을 감았다 하자 합시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있다 하자 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당연히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이제 그러면 전기자 표면에 이제 우리가 브러쉬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양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브러쉬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가정하자고. 여기도 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브러쉬. 그래서 브러쉬가 이렇게 양쪽으로 단상으로 달려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지가 지 스스로 우리가 발전한다고 했죠. 저번에 배웠던 타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지고 요 계자 권선 양쪽에 뭘 달아가지고 여자기를 달아가지고 전원을 공급해줘서 우리가 발전을 했어. 근데 이 자여자는 여자기를 공급한다 한다 안 하고 지가 지 스스로 발전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자여자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 측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이 마이너스 측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리고 똑같이 얘도 브러쉬 쪽도 이쪽이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보고 얘도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요 전기자와 요 계자가 병렬이 되려면 당연히 같은 극성끼리 만나야 병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야겠죠? 이렇게 플러스는 이렇게 플러스끼리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줘야 이런 식으로 병렬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또 이 그림을 우리가 뭐로 바꿔보는 거야? 등가로 그림을 바꾸면 더 이해될 거야. 그럼 제가 먼저 항상 표시할 때 계자부터 먼저 표시하라고 했죠? 그럼 계자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해볼까요? 이렇게요. 자, 이게 계자 권선인 거죠. 그리고 이 계자 권선은 중요한 게 하나. 항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권선 자체에 존재하는 우리가 뭐 있다? RF라는 계자 저항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 권선이 양쪽으로 빼져 있죠. 두 가닥 그대로 빼야죠. 이렇게 얘도 두 가닥 그대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볼까? 그럼 이제는 누구를? 전기자를 얘랑 뭐로? 병렬로 우리가 접속을 시켜줘야겠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플러스 누구끼리?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모드끼리 마이너스끼리 접속을 시켜줘야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라고 했으면 당연히 플러스 브러쉬 단자를 이렇게 접속을 시켜줘가지고 여기에 브러쉬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기자를 이렇게 그리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브러쉬를 달아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플러스 측이 되겠죠. 여기 어디야? 마이너스 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자와 계자가 무슨 연결로? 병렬로 되어 있는 등가로를 우리가 분권 발전기의 등가배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이 계자 원선에 존재하는 조항, 고유한 조항 RF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이 전기자 안에 여기 전기자 권선이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전기자 안에도 이런 식으로 뭐 존재하죠 여러분들? 저항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전기자에도 반드시 뭐가 존재할 수 없어? 저항 존재하죠? 우리가 얘를 RA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한다? 전기자 저항.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있다. 자, 첫 번째, 아까 이가 지가 지 스스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럼 일단 이렇게 부하를 달았다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부하를 이렇게 달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얘는 바로 돌립니다. 누구를요? 여 전기자 축에 있는 누가 있다고 했죠? 원동기 있다고 했죠?
이 원동기를 이렇게 바로 돌려요. 속도를 통해 가지고.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전류가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IA,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IF. 그 다음에 이 IF가 RF를 들거치면서 여기에 반드시 뭐가 나오죠? 이렇게 자속 파이가 이미 발생된 상태야. 그래서 이 원동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윙 돌린다고. 그러면 얘가 돌아가면서 여기 안에 전기자 도체들이 있겠죠. 그럼 도체들이 누굴 끊어서 자속을 끊어 가지고 여기에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기전력 2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소리죠, 여러분들? 얘가 있어야 된다 소리죠. 얘가 있어야만 돌려서 끊어 가지고 누가 나와? 기전력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먼저 자여자를 공부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이게 나와야 돼. 제가 원래 강의할 때 반드시란 말을 잘 안 적어요. 제가 반드시라 적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거 그래. 반드시 얘는 잔류자속이라고 해.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얘는 반드시 무슨 자속이라 여러분들? 잔류자속이라고 한다. 얘는 자여자가 동작을 하려면 반드시 누가? 요 잔류자속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일단 먼저 다른 것부터 먼저 공부하기 이전에 요 자여자라는 녀석들은 전부 다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잔류 자속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실 때 부하를 달면 이제 요 양단에 이렇게 전압이 걸리면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 전류 I가 들어가면서 정상적으로 발전기가 동작하겠죠. 이때가 지금 타여자의 등가 회로라고 분권 발전기의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 회로를 보시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죠. 제가 저번에 여자 공부할 때 먼저 뭐 하라고 했죠? 등가 회로 먼저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가 등가 회로야. 그리고 이 등가 회로를 공부하기 전에 두 번째 각각의 특징과 특성 알아본다 했죠. 첫 번째 무슨 상태냐면 정상 상태야. 정상 상태. 자, 이 정상 상태인데 이 정상 상태는 부하가 존재하는 경우야. 부하가 뭐 하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가 무슨 상태다? 정상 상태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해보자 이제. 제가 저번에 타여자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먼저 공식을 먼저 외우기 전에 이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고. 항상 이 모든 등가를 볼 때에는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전류만 봐볼까? 저번에 배웠던 거 IA 우리가 뭐라고 하지? 전기자 전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IF 얘를 뭐라고 하죠? 계자 전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I는 뭐라고 하죠? 부하 전류 혹은 전격 전류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 전류만 본다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IA에서 지금 IF 그리고 어디로 쪼개지죠? I로 쪼개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기를 우리가 키르의 법칙을 한 사람이 우리가 두 가지 법칙을 만들었죠. 전류 법칙, 전하 법칙. 그래서 이 발전기에 동작된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나가죠. 그 전류로 인해서 이렇게 전류가 쪼개지죠. 요거는 전류 법칙이죠.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합이랑 똑같다. 어디 점에서요? 정확히 요 지점에서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전류입니다. 여기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게 IA죠. 자, 이 IA가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여기를 먼저 I라고 적어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말씀드릴게. I가 우리가 부하 전류 혹은 무슨 전류라 그래? 전격 전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뭐죠, 여러분들? IF 얘를 뭐라고 하죠? 계자 전류라고 해. 무슨 전류란다, 여러분들? 계자 전류. 근데 이게 첫 번째 공식이야.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감사하다고 처리해야 돼. 요즘에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기사급 수준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아까 이 전류가 I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에 부하로 들어가겠죠. 그때 이 부하는 발생에 뭐가 발생하죠? 출력이 발생하죠. 그때 이 출력은 뭐만큼? V 곱하기 I만큼 나오죠. 그때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I는 우리가 뭐가 나오죠? V분의 P가 나올 거야.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기 특징 하나 있죠. 지금 얘는 전기자와 요 계자와 부하는 전부 다 뭐로 돼 있죠? 병렬로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전압 V라는 단자 전압 전격 전압인 녀석은 요 양단에도 걸리지만 어디에도 걸려? 요 양단에 걸리죠.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노란색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의 전압이 이제는 정확히 어디에도 걸려? 이 부분에도 정확히 일정하게 걸리겠죠. 왜요? 병렬이니까요. 그래서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V는 그럼 이제 여기 IF가 RF를 만나면 여기 양단에도 전압이 뜰 거 아니에요. 그 전압은 이 전압이랑 같은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자 전류 IF죠. 그 다음에 곱하기 뭐죠? RF가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조건인 거죠. 일단 첫 번째 조건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두 번째 조건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알겠죠? 그래야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일단 이 두 번째 조건의 공식을 보면 여기에 걸린 전압은 곧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우리가 IF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R F분의 V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이 첫 번째 조건에서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절대 부하 전류, 전격 전류라고 준다 안 준다고? 안 줘요. 그리고 계좌 전류 준다 안 준다? 안 줘. 그러면 이 부하 전류와 계좌 전류 IF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I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첫 번째, 요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문제에서 뭐 하는 거죠? 여기서 이 IA를 구하려면 반드시 문제에 출력이라든지 단자 전압이 줘야지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Y 자리에다가 반드시 대입을 그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V분의 P. 여기 이게 I니까요. 그 다음에 느낌 뭐죠? 여기 IF인가요? 요 IF는 뭐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IF는 뭐다 여러분들? R, F분의 V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플러스 뭐죠? R, F분의 뭐다? V가 되는 거죠. 요게 두 번째 공식. 일단 시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게 좀 많이 나옵니다. 요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먼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게 첫 번째야. 그러면 얘도 본격적으로 이 정상 상태에서 분권 발전일 때 유기계절력 구할 수 있죠. 유기계절력 E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V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뭐죠? I A 곱하기 뭐죠? R A가 되는 거죠. 단위는 뭐가 되죠? 볼트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타야자 때 했기 때문에 이 말 기억나세요?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전기자가 돌아가는 동안 이 전기자 표면에 존재하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가가 있으면 여기에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하에게 인출할 때 이 기계적 강도에 의한 브러쉬의 전압 강압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또 더해줘야겠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 전압 강압 우리가 EA를 쓴다고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이 브러쉬 중에 나오는 전압 강압 EB라 쓰면서 우리가 EB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전압 강화, 브러쉬 반작용 전압 강화 이거 다 더하면 된다. 알겠죠? 그럼 고로 여기서 단자 전압 V를 또 구하라고요. 그럼 V는 당연히 넘기면 되죠? 2에다가 뭐 가면 되죠? 마이너스 I A에다가 곱하기 뭐죠? R A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 V 구하는 공식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저번 강의 때 봤던 타여자랑 공식이 똑같아요. 그러면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외웁니다. 애초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 공식대로 문제 푸는 분권 발전기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 자, 첫 번째 요 V죠? 요 단자점을 하죠. 이 V를 안 주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요 IA죠? 요 IA는 안 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V와 요 IA를 잘 구할 줄 알아야죠. 그럼 이 V는 어떻게 구할까? 이 V는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IA죠? 요 IA는 여기 있죠? 보통 2번에다가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요,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요 두 가지를 집어넣어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그 문제에 따라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한번 써볼까? 자, 이렇게 써보죠. 이 V 자리 해봅시다. 요 유기계절 E는 V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I, F 곱하기 R, F죠.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V분의 뭐죠? P 그 다음에 플러스 그대로 대입하세요. R F분의 뭐다? V 그 다음에 곱하기 뭐죠? R F 지금 이 공식이랑 같은 공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가 무슨 상태 여러분들? 정상 상태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근데 이 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자, 얘는 무부하 상태입니다. 자, 무부하 상태. 정상 상태보다 중요한 거는 이 분권에서는 꼭 기억하시게 무슨 상태 여러분들? 무부하야. 미리 말씀드릴게. 무부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개념적으로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제가 저번에 타여자 시간에 무부하 하면 무조건 전류는 I가 0이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V0는 반드시 누구랑 같다? 2랑
똑같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와야 돼. 무부하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제? 지금 무부하 상태라고 했죠? 부하를 끊어보세요. 근데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지금 운전 중이야. 운전 중이니까 지금 제가 부하를 이렇게 달았지만 사실 부하는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항상 부하가 늘어나면 반드시 이 부하끼리 존재하는 저항이야. 부하끼리 존재하는 이 저항은 우리가 반드시 합성저항이라죠. 그게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신 분 있어요. 정규 시험장에. 요 부하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RL이 직렬이에요. 알겠죠? 부하 자체만으로 봤을 때 R과 L은 직렬, 지상부하란 소리야. 근데 부하끼리 봤을 때는 병렬로 되어 있어서 합성저항이 떨어져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회로이론 시간에 RL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RL 병렬회로 직렬회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하에는 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R과 L이 직렬로 돼 있다고. 근데 부하끼리 보면은 전부 다 무슨 연결 여러분들? 병렬로 돼 있어. 그러면 얘가 합성장이 줄어드니까 여기 전류가 커지는 거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전류가 거의 98% 이상은 이 전류의 비례적으로 거의 커집니다. 그래서 요 IA랑 요 I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왜 이 IA랑 요 I랑 거의 같냐? 요게 의구심이 들어야죠. 일단 이 100% 부하를 달 때마다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그 증가분은 100% IA 증가분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러면 왜 이 두 개가 거의 같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한번 해볼까요? 왜 얘가 같냐? 제가 저번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계좌 설명드리면서 계좌 권선에 있는 요 조항인가요?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계좌 저항 RF라고 하죠? 요 계좌 저항 RF는 바뀌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계좌 저항은 보통 우리가 일정하다고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얘는 온도만 변하지 않으면 그 저항값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리고 또 안 변하는 게 있다. 여기 봐보실래요? 요거 V. 이 V도 변할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볼까? 콘센트 지금 220V 나오죠? 선풍기를 20개 연결해도 콘센트가 220V는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V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그러면 요 V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맞죠? 그리고 요 계좌 저항도 온도만 일정하다면 변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계좌 전류도 변해야한가 안 변해야한가? 안 변해야죠. 그러면 부하를 달 때 이 전류가 증가한 층은 바로 얘는 변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 IF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니까 I가 증가한 분이 100% 전류 증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하를 증가할 때 요 I랑 요 IA는 거의 같다고 보자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 적을 때도 항상 큰 걸 앞으로 적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부하 전류가 큰 걸 우리가 앞으로 적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까? IA는 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I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계좌 전류 뭐였죠, 여러분들? IF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얘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무부하라고 했죠. 잘 보세요. 그럼 무부하니까 현재 무부하 되면 I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대.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야지.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발전기 현재 동작,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하가 지금 많이 달려있다는 조건이야. 즉, 전 부하 시에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이 양단에 이렇게 부하를 끊어버린 거야. 그럼 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증가했던 전류분이 전부 다 어디로? IA 증가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IA는 이제 일로 못 가잖아요. 개방돼 버리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증가분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어요? IF로 가버리죠. 그럼 원래 IF라는 녀석은 전류가 변해서 안 변했어요, 여러분들? 안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큰 전류가 들어오니까 얘가 타버릴 위험이 있다 없다? 있더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일 때는 반드시 이 분권 발전기는 자 무부하 운전 금지야. 근데 여러분 또 잘 보세요.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라 여러분들? 분권 발전기는 반드시 누가 금지라고? 무부하 운전이 금지야. 근데 여러분들 금지여도 돌릴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불능이랑 금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좀 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금지는 하지 말아라의 의미가 강한 거지 안 돼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도라는 갑니다만 나중에 요 계좌권선이 마탱이 가서 결국에는 고장이 나지 도라는 갑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오래 쓰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지는 뿐이지 도라는 가요. 근데 하지만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직권이라는 녀석은 불능이야. 불능이 뭐지? 아예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무부하 시에는 우리가 무부하 운전 금지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시고, 근데 시험 볼 때는 무부하 운전 금지 이렇게 안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올까? 요 말이랑 같은 말이 있죠. 자, 한번 해볼까? 자, 제가 나온 거 다 한번 적어드릴게요. 제가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일단 관연도에서는 계좌권선에 자, 고전압이 유기 된다. 같은 말이죠? 계좌권선에 뭐가 유기 돼? 고전압이 유기 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야. 그럼 이게 정답인 거죠. 같은 말인 거죠? 왜 무부하가 안 된다고 했죠? 순간적으로 전류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 전류에서 전압도 같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지금 이 전류가 커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제는. 이 증가분이니까요. 그럼 누가 커질 수밖에 없어? 전압, V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권선 양단에 전압이 크게 걸려 안 걸려? 걸리기 때문에 권선이 타버릴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똑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 자, 처음에는 돌아가겠죠. 처음엔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전압이 유기돼도 처음엔 돌아가죠. 왜요? 일정 잔류자속이라는 게 반드시 이 분권에는 존재하니까요. 근데 이제는 권선이 타버리게 되면 자속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잔류자속이죠. 요 잔류자속이 소멸돼 버리죠. 같은 말인 거죠? 관여를 보면은 잔류자속이 소멸된다. 요게 정답인 거지. 맞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건가? 자, 그럼 잔류자석이 소멸돼요. 그럼 발전할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요 자유자라는 녀석은 반드시 잔류자석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얘는 발전 불능인 거죠. 발전 불능. 얘는 발전이 뭐가 된다 여러분들? 불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 네 개가 다 같은 말이죠. 무부하 운전 금지라는 말이 계좌권선에 뭐가 유기된 거? 고전압이 유기됐단 말이라든지, 혹은 잔류자속이 소멸됐다는 말이지, 혹은 발전이 불능이란 말인지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 분권에서는 반드시 무부하일 때는 운전을 금지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단 정상 상태와 그 다음에 무부하 상태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말로 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일단 그 말로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전압 확립 조건이야. 전압 확립 조건. 일단 전공에서 이 전압 확립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자격증에서는 이 전압 확립이라는 걸 좀 간단하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전압 확립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만약에요, 요 단자 전압 V가요, 예를 들어서 100V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0V.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 유기 기전력 E는 요 단자 전압 V인 100V보다는 커야겠죠. 지금 얘는 전동기가 아니라 발전기니까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얘가 지금 몇 볼트가 있죠? 얘가 100V였다면 100V. 그죠? 그러면 요 유기의 기전력은 당연히 누구보다? V보다 커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가 110V였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 알겠죠? 그럼 이 110V라는 녀석은 현재 전압 강화를 고려한 110V니까 전압 강화는 10V가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전압 환경이 뭐냐?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 자, 꼭 기억합시다. 무슨 자석이야? 잔류자석이야. 이 분권 발전기라는 녀석은 한번 우리가 주변 속도를 통해 동작시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자속은 제가 반드시 요 자속은 반드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속이 있다는 소리는 절대로 기전력이 0V가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면 요 잔류자석에 의해 나온 자속 때문에 나오는 요 자속을 전압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1V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최소한 처음에 부하를 달기 이전에 이 발전기를 동작을 시키게 되면 못해도 여기는 기전력이 최소한 몇 볼트 있다는 소리야? 1V 정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전압 확립의 의미가 뭐냐? 요 1V가 몇 볼트? 110V까지 되기 위한 조건이 우리가 전압 확립이야. 1V가 110V까지 올라와야 부하를 달고 정상적으로 잘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들? 전압 확립 조건이라고 해. 좀 약간 무슨 말 이해되셨죠?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다시 해볼게. 우리가 이 110V가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1V부터 110V까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V라는 녀석이 요 부하를 달고도 이 단자 전압보다 더 커야 되니까 요 110V까지 오기 위한 전압을 우리가 전압 확립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네. 자, 첫 번째야. 일단 이렇게 전압 확립이 되려면 잘 보세요.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0V에서 110V까지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전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무슨 자석이 있어야 돼? 잔류 자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전압 확립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야? 잔류 자석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반드시 뭐가 필요해? 잔류 자석이야.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잔류 자석이 반드시 필요해. 이게 첫 번째야. 전압 확립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 잔류 자석이 꼭 필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무슨 자석이다? 잔류 자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압이 확립이 되려면 못해도 1V라는 전압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야. 자, 이거죠. 극성이 뭐다 여러분들? 일치해야 돼요. 뭐가 일치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극성이 일치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잠깐 봐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이 지금 발전기 전기자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최초에 얘를 돌렸을 때 당연히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돌아갔겠죠. 그때 이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에 돌아가는 요 자석과 요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라고 하자고. 지금 제가 그은 이 방향 한번 봐볼까? 이 방향이라고. 최초에. 그러면 이제는 최초에 만들었던 극성이 이 방향대로 가야만 잘 동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단만 외워가지고 발전기를 관리하다가 실수로 얘를 반대로 돌려버린 거죠.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가는 건가? 이제는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돌아가겠죠, 당연히. 왜요? 얘가 있으니까요. 맞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집어내야 될 전류가 이젠 이렇게 가면 이 자석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자석이 소멸되면서 발전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뭘 일치시켜야 돼? 극성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같은 말 있죠. 쉽게 말하면 이 극성을 일치하지 않으면 누가 소멸된다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누가요? 잔류 자석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 소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굴 맞춰야 돼? 누구를? 반드시 극성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소리야. 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야. 자, 제가 생각합니다만 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뭐 전공 나왔습니다만 전공에서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배웠던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있죠. 계좌 저항선이야. 자, 계좌 저항선. 자, 그 다음에 무슨 선? 임계 저항선이야. 다 설명드릴게. 이 계좌 저항선 같은 경우와 임계 저항선이 있는데 일단 요 계좌 저항선은 반드시 요 임계 저항선보다는 적어야 돼. 알겠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면 이제 됩니다. 제가 잘 알려드릴게. 다시 할게. 요 계좌 저항선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요 임계 저항선과 비교했을 때 더 적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중요한 건 요 임계야. 요 임계라는 뜻이 뭘까? 요 임계는 우리가 한계치죠? 한계까지는 가능하다는 소리야. 우리 임계란 말이 한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 임계 제동, 무제동, 뭐 회로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임계 뭐야? 한계치란 소리죠. 그러면 요게 왜 이렇게 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봅시다, 이제.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한 10분만 좀 집중해 볼까요? 자, 일단 요 분권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 무부하 중에 무부하 운전은 금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부하 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근데 얘를 인위적으로 무부하 포화 곡선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볼까?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 계좌권선 측에다가 이런 식으로 개폐기를 달아가지고 여기 열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그럼 이 계좌권선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개폐기 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다른 계좌권선을 이렇게 감을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이게 뭐죠? 타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계좌권선 쪽에다가 인위적으로 얘를 열어서 이렇게 타여자 발전기를 접속시켜서 이 타여자 발전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좌석을 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가 전원은 DC 여자기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전원을 여기에다 공급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지만 인위적이라도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어? 무부하 포화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해볼까요? 자, 우리가 공부하기를 어제 분명히 타여자 시간에 뭐 배웠죠, 여러분들? 무부하 포화 곡선 배웠죠. 요 무부하 포화 곡선은 요 횡축이 무슨 전류라고 했죠? 계좌 전류 IF라고 있잖아. 그리고 요 직축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유기 기전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렇게 계좌권선 책에다가 개폐기를 달아가지고 열어서 분권 계좌권선을 제껴놓고 인위적으로 뭘 달았다고? 타여자를 달아가지고 자석을 공급했다고 지금 분권 전기자에게. 그러면 어느 정도 무부하 포화곡선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만들어 볼까? 근데 중요할 게 여기서 무부하 포화곡선 만들면 요 분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여기 0에서 시작하지 않죠. 왜요? 잔류자석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자꾸 말하지만 요 잔류자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발전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한 요 정도인가요? 한 요 정도쯤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라가다가 서서히 뭐가 일정해진다고 했죠. 이해되셨죠? 우리 타해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해자는 이제부터 여기서 올라온다고. 그럼 느낌 오지 않은가? 그럼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전압이 있다는 소리는 반드시 무슨 자석이지? 잔류 자석이 있다는 소리죠. 무슨 자석? 잔류 자석이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때 포인트가 뭐냐? 이 무부하 포화곡선을 기준으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계좌 전류가 0인 지점 있죠? 요 0인 지점에다가 가상적으로 이 포화 상태인 전압과 만나는 점으로 가상적으로 실선을 이렇게 하나 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때 여기 봐보실래요? 그때 중요한 게 요 각이 보이시죠?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이때 여기 걸리는 요 전압 전격 전류를 우리가 IN이라고 보고 이때 여기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E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때 요 세타 값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한가? 밑변분의 높이 취하면 되죠. 무슨 세타? 탄젠트 세타 취하면 되잖아요. 한번 채워볼까? 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무부하라고 했죠. 어차피 무부하니까 E가 곧 V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밑변이 뭐예요? I죠? 그래서 I가 우리가 IF라 칭하고, 맞죠? 높이는 E가 곧 V니까 V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봐보실래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읽어보자.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RF. 여기 있죠, 이거. 방금 한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탄젠트로 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밑변의 높이.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그래서 요 노란색 요 선을요 지금 RF라고 해가지고 얘를 조정 가능한 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좌 저항선이라고 해. 무슨 선이란다 여러분들? 계좌 저항선. 앞으로 요 노란색을 우리가 뭐라 보자고? 계좌 저항선이라고 본다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요 공식 있었잖아. V는 I F 곱하기 R F였죠? 근데 아까 제가 이거 배한다고 해서 안 배한다고 했어요? 안 배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말하는 요 녀석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접속을 시켜가지고 얘를 조정하게끔 만드는 기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조정할 수 있는 기기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해? 계좌 저항선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계좌 저항선을 보면, 자세히 보면 얘가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죠. 기울기요. 기울기. 근데 이 기울기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볼까? 함수로 표시하게 되면, 잠깐 합시다. 여기를 X축하고 여기를 FX축하고 봅시다. FX축.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얘가 1번이라 보고, 자, 얘가 2번이라 봐볼까요? 그러면 일대 함수 fx는 얘가 x일 때 여기 앞에 상수가 1이면 지금 요 1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함수 fx가 여기가 x인데 여기가 만약에 2라고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럼 당연히 1보단 2가 더 기울기가 크죠. 그러면 얘가 지금 2번으로 올라갔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기울기가 올라간 거니까. 그럼 제가 이제는 요 계좌 저항기를 우리가 이렇게 키워보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낮춰볼 거야.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럼 이제 해보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계좌 저항기를 낮추게 되면 지금 기울기가 2번으로 가요? 1번으로 가요? 1번으로 가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이제 요 계좌 저항기를 우리가 낮춰봤어요. 그럼 잘 봐볼까? 낮춰보면 이 기울기가 이제는 이렇게 뒤로 누워지겠죠. 되셨죠? 그러면 누워지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이 그어지겠죠. 맞죠? 그럴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 봐보세요. 지금 여기 이 지점 보이시면 이 지점, 지금 제가 좀 그림 좀 잘못 그렸지만 얘가 좀 더 올라가 있다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이 보라색 선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노란색보다는 전압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계좌 저항기를 낮췄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더 좋아. 근데 요 계좌 저항을 이제 한번 올려볼까? 그럼 올려보면 요 선들이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위로 어떻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올렸을 때 요 계좌 저항이 올렸을 때 요 선이 정확히 이렇게 무브와 포화곡선과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성이었다면 이해되셨어요? 무브와 포화곡선과 지금 이렇게 정확히 만나는 선 보이시죠? 요 부분 보이십니까? 요 IF 여기도 IF죠?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색과 지금 무브와 포화곡선이 정확히 만나는 점 보이시죠? 요걸 앞으로 우리가 임계저항선이라고 해요. 임계저항선.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임계저항선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요 임계라는 의미는 뭐냐? 요 임계라는 의미는 우리가 안정과 불안정의 한계야. 한번 적어볼까? 임계라는 녀석은 안정과 불안정이야. 요 안정과 불안정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무슨 말이야? 지금 이 노란색을 조절했다고 했죠. 얘를 낮추면 이렇게 더 좋아질 것이고 얘를 높여도 요 무브와 포화곡선과 정확히 중첩된 점 보면 이 계좌전류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올리면 전압이 쑥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얘를 낮추면 이렇게 낮추면 전압도 쑥 떨어지죠. 무슨 말하고 싶은 거지?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미소한 계좌전류의 변화로 전압이 쑥 올라갔다가 쑥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차차하면 계좌전류 한 번에 팍 키우게 되면 전압이 한 번에 쑥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계좌권선이 타버리는 우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무브화 상태일 때는 뭘 금지한다고? 무브화 운전이 금지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위험하지만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요 계좌 저항기를 더 팍 키웠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는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너무 키우게 되면 봐보세요. 너무 키웠나요? 그럼 너무 키우게 되면 얘가 너무 커진 거죠. RF가요. 그러면 IF는요 떨어지죠. 그럼 IF가 떨어지면 누가 떨어져? 여기 자속이 떨어지죠. 자석이 떨어지면 누가 떨어져요? 기전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그래서 전압이 커져, 안 커져? 안 커진다 소리야. 그러면 하고 싶은 말 해보죠. 그러면 이 계좌 저항선이라는 녀석은 여기 중첩되어 있는 이 빨간 녀석, 임계 저항선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이거야. 근데 얘를 넘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전압이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요 계좌 저항선과 요 임계 저항선을 우리가 비교할 때는 반드시 누가 더 커야 된다? 임계 저항선이 더 커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압 확립 조건을 보시면 요 3번이 가장 중요해. 어떤 느낌인지 약간 아시겠죠? 자, 마지막 분권 발전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분권 발전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야. 우리 외부 특성 곡선 적혀져 있는데 그 외부 특성 곡선 중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죠. 봅시다. 자, 우리가 과부하야.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자, 서서히 단락하거나 제가 이거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서서히 단락하면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과부하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 제가 이렇게 항상 정규 시간에 물어봐요. 그러면 수강생분들은 모릅니다. 과부하가 발생하잖아? 그럼 당연히 전류가 과하게 흐르죠. 큰 전류가 한 번에 흐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서서히 단락시켜도 큰 전류가 흐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당연히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죠. 왜 그래?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류 있다 가정합시다. 여기에 저항이 있다 가정하자. 여기가 전류가 10이래요. 그죠? 그럼 봐보실래요? 만약에 얘를요 10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한 번에 단락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 양단에 걸린 이 전압은 V죠?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무한대가 되죠. 위험이 안 위험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서서히 단락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큰 전류가 흐르는 게 당연한 상정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요 발전기를 운전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큰 전류가 걸려 안 걸려? 안 걸리고 얘가 어떻게 걸리냐? 서서히 소전류가 흐르더라 이 말이야. 이게 답이야. 서서히 뭐가? 소전류가 흐른다. 우리가 관연도 문제를 보잖아? 이게 답이야. 그래서 분권 발전기가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서서히 단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정답은 뭐다 여러분들? 서서히 무슨 전류가 흘러요? 큰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무슨 전류가요? 소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또 소전류가 흐르냐? 오늘 마지막이죠? 자, 해봅시다. 제가 저 그림을 지금 다 못 그리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빠르게 그려보게. 자. 이렇게 전개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여기 RF.
그 다음에 여기 RA. 먼저 여기 일정 전류 IA.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 IF 들어가서 얘가 뭐 나오죠? 자속 파이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부하를 달든 부하를 달지 않든 반드시 뭐 나와? 전압 V. 물론 당연히 기전력은 나올 것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뭘 달았어? 이제 부하를 달았다. 자,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여기서도 하나. 그러면 왜 서서히 소전류가 흐르냐? 요게 중요한 거죠. 해봅시다. 우리 요거 기억나십니까? 단자전압 V는 병렬이니까 이거죠. I, F 곱하기 뭐죠? R, F죠. 그리고 요 V는 이렇게 쓸 수 있죠. E 마이너스 I, A 곱하기 R, A죠. 같은 거죠. 그럼 한번 해보자. 일단 현재 부하로 달고 운전하고 있는 조건 중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있다고 했죠. 아까 저희도 공부했잖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첫 번째, 요거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지. 두 번째, 요 아래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당연히 현재 이 두 개는 절대로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있는 상태야.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럼 부하로 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많이 올렸어요. 그럼 언젠가는 과부하가 발생하겠죠. 근데 얘는 과부하가 발생했을 때 큰 전류가 흐른다고? 안 흐른다고. 무조건 뭐 흐른다고? 소전류가 흐른다고. 그 이유가 뭐냐? 자, 갑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I가 흐를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아까 공부했다시피 요 합성장이 떨어지니까 누가 떨어진다고? 합성장 R 재료가 떨어지니까 이제 누가 올라가? 요 전류 I가 올라가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는가? 요 전류 IA랑 요 전류 I랑은 우리가 거의 같다고 아까 저기서 공부했죠?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얘가 올라가는 100% 증가분이 IA의 100% 증가분이죠. 거의. 되셨죠? 그럼 얘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얘가 증가하는 거죠? 얘가요. 자, 맞아요? 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얘가 증가하면 지금 누가 떨어진다는 소리야? 이제는 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압 강화가 증가한 거니까 누가 떨어져요? 전압이 떨어지죠. 그럼 이제 문제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제가 원래는 이 부위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했죠. 근데 부하를 달다 보면 전부하시까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순간 얘가 커지고 이 증가분이 커지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커질 거야. 그럼 커지는 순간 이제 이 전압은 서서히 떨어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떨어진다는 소리는 얘는 안 바뀐다고 했으니까 누가 떨어진다랑 똑같은 거죠. 계좌전류 IF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자, 갑시다. 1번이야. 누가 떨어져? 계좌전류가 떨어져. 그러면 이제 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자속 파이가 떨어지겠죠. 얘가 몇 번이지? 2번이죠. 그럼 자속이 떨어진가? 그러면 관련된 건 누구야? 기전력 2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럼 얘가 3번이죠. 그럼 또 누가 떨어져요? 단자전압 V가 연쇄작용으로 또 떨어지죠. 그럼 전압이 적으니까 전류가 많이 오른가? 아니지. 당연히 적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할게. 제가 저번에 항상 초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처음이 중요해요. 용어가. 얘는 안 바뀌어. 그죠? 얘도 전격이니까 220V가 안 바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부하를 하나만 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많이 달다 보면 합성장이 떨어지니까 이 전류가 커질 거야. 이 전류가 커진 100%분이 얘겠죠. 그럼 얘가 커진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누가 커져? 요 전압 강화라는 녀석이 아무래도 커지겠죠. 그럼 얘가 커지면 이제는 V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V가 떨어지면 누가? 계좌전류가 떨어지고, 계좌전류가 떨어지면 자속이 떨어지고, 자속이 떨어지면 기전력이 떨어지고, 기전력이 떨어지면 V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올라요? 소전류가 올라요.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이거인 거지. 자, 여기 지금 결과적 끝만 봐볼까? 끝은 누구야? I와 누구의 관계였어요? V의 관계였잖아. 끝에. 결과적으로 얘가 증가하니까 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I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뭐죠? V죠. 자세히 보니까 무슨 곡선이야? 외부 특성 곡선인 거죠. 그래서 이 전류 I를 키우면 앞으로 우리가 V가 떨어지는데, 요 V가 처음에는 일정하다가, 당연히 처음에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일정하다가 어느 순간 얘를 계속 키우게 되면 요 전류가 가다가 서서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수직으로. 이해되셨죠? 그때 요 구간 보이신가요? 요 구간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특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얘를 수하 특성이라고 해. 무슨 특성이라고? 수하 특성. 알겠죠? 근데 잘 보실래요? 얘는 수하 특성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얘는 그렇게 바로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실제 얘를 달고 부하를 달고 전부하 시에 운전을 해보니까 얘가 절대 수직에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약간의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수화 특성은 맞습니다만 얘는 100% 수화 특성이 아니고 약간의 수화 특성을 가진다고 이 소리가 약간의 수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분권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저는 약속하셔야 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앞으로 수화 특성 지금 하나 배웠네. 일단 100% 수화 특성 아니더라도 얘는 뭐다 여러분들? 약간의 수화 특성을 갖는 게 있다고. 앞으로 얘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분권이라고 해. 그럼 얘를 쓰는 기기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 물어봐. 일단 용도입니다. 용도는 크게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 일단 이 직육에서 하나 물어볼 거는 발전기 쪽에서 하나 물어볼 것이고 나중에 3장 때 변압기 나온다. 변압기. 그때 그 변압기에서도 우리가 수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변압기가 있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오늘 분권은 끝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시게요. 아, 수화 특성을 갖고 있으나 100% 수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약간의 수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앞으로 뭐다 여러분들? 분권인데 그때 요 용도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뭐다 여러분들? 용접기야. 자, 용접기. 용접기. 얘도 용접기야. 즉 용접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소리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발전기야 여러분들? 원래 사실은 얘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야. 자, 크게 읽어보자. 뒤에서 배울 거거든. 무슨 발전기냐면 차동 복권 발전기야. 무슨 발전기라고 한다고? 차동 복권 발전기야. 우리 교재에 복권 파트에 있어. 지금 제가 미리 한 번 더 적어드리고 그때 또 적어드릴 거야.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차동 복권 발전기가 답이 없어? 그럼 뭐 찍으셔야 돼? 분권 찍으셔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용접기야. 용접기는 우리가 3단계 본다고 했죠? 자, 무슨 변압기가 있냐면 누설 변압기라는 게 있다. 무슨 변압기 여러분들? 누설 변압기. 그래서 앞으로 수화 특성 하면 두 개 떠올리셔야 돼. 일단 차동 복권. 그 다음 뭐다 여러분들? 누설이야. 근데 차동 복권이 없어? 그 뭐야? 수화 특성을 갖고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 뭐죠 여러분들? 약간의 수화 특성을 갖고 있는 분권 발전기 찍으셔야 돼.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와. 타여자랑 분권이랑 비교해보면 이 분권은 시험에 나올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 첫 번째, 기본 공식 같은 거.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전압 확립 조건.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소조를 흐른다. 이거 정리 잘 해주셔야 되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 여자 파트는 이렇게 저랑 같이 분권 공부했고, 우리가 다음 강의에는 마지막 발전기, 직권, 그 다음에 복권을 세트로 같이 공부하시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